이곳의 육지 생태도 수중왕국 못지않게 독특합니다. 아궁산 화산 봉우리가 우뚝 솟은 발리섬.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이어지는 계단식 논들이 발리의 속살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화산섬은 논농사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산모작을 할 만큼 풍성한 수확을 올리는 곳이죠. Ya, satu pengairan, dua penggarapan dari petani, tiga tanahnya lebih baik, lebih subur, pengolahannya lebih baik, keadaan alamnya juga lebih baik. 다락논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화산지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합니다. 울창한 열대 원시림이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열대 우림은 발리섬 육상 생태계의 근간입니다. 아시아 호랑이는 발리섬과 그 서쪽의 자바섬, 수마트라 섬에 걸쳐 살고 있는 포유류입니다. 어린 나무줄기를 즐겨 먹는 코주부 원숭이. 긴 코가 특징인 코주부 원숭이 역시 발리섬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서쪽에만 서식하는 동남아시아 특산종입니다. 오랑우탄도 이곳의 일원인데요. 발리섬의 열대 우림은 이처럼 동남아시아 고유종들이 살아가는 야생 동물 왕국입니다. 그런데 발리 동쪽의 롬복 섬은 전혀 다른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발리에서 여객선으로 2시간, 롬복은 지척의 거리에 있는 이웃 섬입니다. 일 년 내내 덥고 습한 기후 덕분에 롬복섬 곳곳엔 아름드리 거목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죽은 고목에 기대어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숲의 환경이나 기후는 발리섬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서식하는 육상 동물은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발리에선 영장류의 차지였던 나무 위는 오스트레일리아 특산종인 새들이 서식합니다. 신기하게도 롬복섬과 그 동쪽에 자리한 인도네시아 섬에는 동남아 특산종 대신 오스트레일리아 서식종인 앵무새 종류가 더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룡시대부터 대를 이어온 화식조. 녀석은 오랜 세월에 걸쳐 날개를 퇴화시켜 날지 못하는 새인데 화식조 역시 오스트레일리아 고유종입니다. 캥거루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발리에는 없던 캥거루가 롬복과 그 동쪽의 인도네시아 섬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발리와 롬복의 생태계는 왜 이리 다른 걸까요? 다윈과 함께 진화론을 정립한 월리스는 세계 동식물을 연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그 분포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그 선이 동남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생물 지리 분포를 가르는 월리스 라인입니다. 월리스는 이 선을 경계로 인도네시아 서쪽에는 동남아 고유종인 육상 동물이 분포하고 동쪽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종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실제로 월리스 라인 동쪽의 인도네시아 섬에는 다른 아시아 지역에는 없는 종들이 살아갑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파충류인 코모도 왕도마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모도 섬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왕도마뱀은 자신의 새끼까지 잡아먹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램베 해협에 인접한 술라웨시 섬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기후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열대 우림의 술라웨시 숲에 서식하는 안경 원숭이는 가장 작은 영장류인데요. 월리스 라인 서쪽에는 없는 종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월리스 라인 동쪽과 서쪽은 이처럼 다른 육상 생태가 존재하는 걸까요? 중신세 말기 두 대륙의 끝이 살짝 충돌하면서 지형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오스트레일리아 육상 동물 일부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동해 월리스 라인의 독특한 육상 생태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화산섬의 나라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활발한 지각 활동으로 산과 땅이 제 모습을 바꿔가는 곳입니다. 구름이 산 허리를 감싸는 해발 3,000m. 원시의 거대한 불덩어리를 품고 있는 브로모 화산입니다. 깨진 지각의 틈 사이로 거대한 연기 기둥을 내뿜는 활화산은 그 자체로 인간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화산 자락에 기대어 살아가는 부족이 있습니다.